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정도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짠 첫 예산안입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모두 줄이면서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덕영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 올해 본 예산보다 5.2%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24조 원의 지출을 아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24조 원을 어디서 얼마나 깎아 아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쓰기로 했습니다. 병사 봉급 올리는데 1조 원, 돌전 아기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주는 부모급여 신설에 1조 3천억 원, 기초연금 인상에 2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분야별로는 국방과 복지, 환경,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사회 간접자본,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은 줄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예산은 2천억 원, 수소차 보급은 2,600억 원 깎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고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올해 6천억 원이 배정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고 그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정부 예산이라는 게 워낙 단위가 큰 숫자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이번에 눈여겨볼 만한 예산 분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복지 분야 취재하는 정혜인 기자 나와 있고요. 자, 국방 분야 취재하는 정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혜인 기자. 자, 정부가 내년 예산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하는데 복지 분야 예산은 늘었어요. 복지 예산은 뭐 원래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까? 네,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108조 규모예요. 올해보다 11.8% 그러니까 11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액이 올랐습니다.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됐는데 생계급여는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까지 한 8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그러네요. 됐습니다. 또 최근 집값이 올라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뻔한 3만 5천여 가구 등을 위해서 재산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네. 노인 기초연금도 4.7% 정도 올랐고요. 보육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에게 주는 자립수당을 매달 10만 원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도 내놨는데요. 네.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꾸고 만 0세 부모에게는 매달 이제 70만 원, 그다음에 1세 경우에는 3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들어보면 예산상의 액수가 더 커지기는 했는데 이게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지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실제로 이게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습니까?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연금 등 예산이 늘어난 대부분 항목이 네. 고령화나 이제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자연스레 증가하는 거고요. 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은 뭐 청년 자립수당 등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기초급여가 올랐다 해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는 못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생계급여를 받는 한 수급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현재 매달 58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네. 이 가운데 뭐 공과금, 통신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식비로 한 5만 원 정도만 남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 무료급식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몇만 원이 더 오른다고 해서 변화를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이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기초수급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준 것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국방 분야 예산 좀 보겠습니다. 정동훈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병사 봉급 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거 이번 내년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예, 공약 그대로는 아니지만 반영됐습니다. 아, 네.
내년부터 현재 월 67만 원인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00만 원이요? 예, 전역할 때 주는 지원금까지 합치면 월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년 뒤엔 공약대로 200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병사들 인건비가 올해 약 2조 5천억에서 내년에 약 3조 5천억으로 1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인건비 같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한 전력 운영비가 네. 40조 1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8% 증가한 겁니다. 반면 무기 개발이나 신무기 도입 같이 투자에 해당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물가 상승률보다 적은 단지 2% 증가한 17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전체 국방 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년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 개발 같은 투자 예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게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이른바 삼축 체계 이 예산은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삼축이 뭐 선제적으로 원점 타격하고 패트리어트로 요격하고 이런 거 다 미사일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고 또 요격하는 이런 삼축 무기 체계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예, 무인 정찰기 도입, 또 요격 미사일 성능 개량, 네. 그리고 기동 헬기 도입 등 이런 예산을 다 합치면 5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올해보다 9.8% 늘어난 수치입니다. 꽤 많이 늘었군요. 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전체 무기 예산 중에서 전 정부의 중점 사업 등은 축소하고 네. 삼축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이 인건비에 쏠리고 또 첨단 무기 투자 증가폭은 상대적으로는 적다. 이런 지적은 나옵니다. 일단 국방부는 KF-21 개발이나 함정 도입이 마무리되면서 일시적으로 전력 증강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병사 월급 인상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사람 수고했습니다. 자,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보다는 재벌 기업에게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짜여졌다는 겁니다. 반지하 주택 재책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오히려 대폭 깎였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도 늘린 예산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 지원에 1조 원, 핵심 국방기술 개발에 1조 4천억 원, 둘 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입니다. 지출 구조 좀 하겠다면서 예산 강도 높게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30% 이상 확 올라가는 게 눈에 확 띄니까 방산업계 또 큰 기업들도 있으니까. 반면 중소기업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5조 6천억 원 줄였고 창업과 벤처 투자는 6천억 원 줄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을 삭감한 거라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밝혔습니다. 전체 세금 감면 가운데 중소, 중견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비율은 69.8%로 올해보다 1.2%포인트 낮아집니다. 반면 재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전체의 16.8%로 오히려 1.2%포인트 높아집니다.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분야가 반도체, 백신, 배터리 같이 재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세금을 낼 정도로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과도하게 혜택을 줘서 오히려 어려운 기업들을 더 도와줘야 될 그런 재원을 부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깎였습니다. 올해 22조 5천억 원에서 내년 16조 8천억 원으로 25%나 줄었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같이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 예산을 늘렸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